떴어요. 네, 이제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빨리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네, 오늘부터 사정 대표니까. 네, 그 네, 전에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그래도 와서 이렇게 주민들께 얘기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뭐 네, 긴 네. 내용은 말씀하세요. 올려주셨으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시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석구석을 개발해 나갈 건지를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상암은 판교가 아닌가, 일산이 아닌가. 왜냐하면 판교는 판교의 구조가 있었고 일산은 일산의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암을 판교로 만들겠다? 상암을 일산으로 만들겠다? 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경이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암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비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양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출판 그리고 하나를 거기에 더한다면 방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암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이미 약간 문화예술 출판의 도시라고 하는 마포, 이제 주로 홍대에서부터 이제 망원까지의 이 지구가 있고 또 지금 작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방송사들이 다 모여있는 DMC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정말 글로벌한 차원에서 봐도 그런 디지털 미디어 문화 예술에 있어서 여기 가면 볼 수 있는 게 진짜 제일 여기서 보는 게 가장 최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올 수 있다면 그거에 관련돼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기업이나 큰 사업들은 큰 사업이지만 사실 큰 사업들이 영감을 받는 건 사실 인디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 문화예술인들, 사실은 유튜버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이니까 작은 사업자들은 작은 사업자들대로 살아남을 수 있고 큰 사업자들은 들어와서 그 공간에 투자하고 그만큼의 어떤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상을 갖고 상암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통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대중교통에 의외로 역은 많은데 사각지대가 이제 상암 지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성산역이나 상암역이나 뭐 대장홍대선을 이제 연결하는 문제, 환승역 짓는 것 그리고 이미 있는 수색역하고 사실은 삥 돌아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느낌인데 그걸 이제 지상에서 브릿지를 놓는 방식이 됐든 토끼굴에서 뭔가 지름길을 뚫는 방식이 됐든 그렇게 주민들이 제안해 주시는 방식을 포함해서 뭐가 가장 현실적이고 또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아닌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지로 적어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오랫동안 우리 랜드마크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상암동 시그니엘 사람들이 이제 꿈을 꿀 수는 있지만 20년 동안 가능하지 않다는 걸 사실은 확인을 해왔고 그렇다면 그 부지에 우리 상암의 정체성에 맞는 발전 비전에 걸맞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더 저희가 논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그 한예종 영상원 있잖아요. 영상원인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영상원을 거기다가 분원을 만들면 어떤가, 유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술의 전당에는 사실 한예종 음악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 강남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예술의 약간 클래식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상암은 이미 디지털 미디어가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특화된 영상원을 만들면 사실은 문화예술 출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아이덴티티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런 데는 또 공공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는 상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에 투자한다는 의미까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좋은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공의 자원을 투자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롯데몰이나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녹색정의당이 이제 과거에 홈플러스 들어올 때 이제 망원시장 또 월드컵 시장이랑 그 상생의 협약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건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빨리 어떻게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할 거냐가 중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도 해냈었던 것처럼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롯데몰을 원하시는 분들 또 롯데몰 자체하고 중간에 계속 조율을 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가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생 그런 거는 저 사람은 기울 반대. 결국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이론만 갖고 얘기하면 얘기가 네네. 헛돌잖아요. 네네.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망원시장의 상생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이건 구호로서의 상생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못 들어오게 막은 게 아니라 망원시장도 망원시장대로 월드컵 시장대로 잘 살아갈 수 있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대로 운영할 수 있고 지금 그 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런 상생을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근거이자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보다 그런 대기업에서 입점하는 쪽이 좀 더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에서의 핵심은 이제 입점하겠다고 하는 이제 대형 쇼핑몰 쪽에서 어떤 책임 있는 그리고 신뢰 가능한 상생의 방안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는가. 인 거예요. 네. 사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냥 귀 닫고 상생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플러스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품목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 시간이나 뭐 요일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서로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이제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안이 있다고 해도 중간에 이걸 거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그걸 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생을 하는 그 대화를 촉진하고 이끌어내겠다. 서로 납득 가능한 상생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상생안 뿅 이렇게 네. 만든다고 납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중간에서 계속 그러면 당신들은 이 지역의 상권을 조사를 하고 여기 입점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 지역의 상권을 존중하겠다는 당신들의 상생 방안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상생안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걸 받아주시면 어떠냐. 근데 어떤 점이 부족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협상의 핵심이고 거간의 핵심인 거죠. 네. 이제 그걸 책임 있게 그리고 이제 상호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구체적인 상생안을 가지고 네. 예,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개발도 이루고 상생안도 이뤄서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는 예, 그쵸. 그런 거를 맞아요. 말씀한다고 네, 예. 주민들이 그렇겠죠. 누구보다 편익을 누려야 되는 건 주민들이기 때문에 네, 네.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에 놓고 하지만 뭔가 한쪽에서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상생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하면서 상암동 주민들이 공공정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됐었던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공공이라는 두 글자 내지는 공공을 연상시키게 하는 뭔가 단어가 네. 붙으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러다가 또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거 제가 그 심정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다른 단어를 쓰자면 마포 의료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서부면허 시험장 자리에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한 주장은 녹색정의당이 최초로 했던 거고 그 주장을 최근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대형병원 이제 뭐 대학병원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유치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암동에 뭐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20년째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혹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현 가능하고 또 필요한 건가 주민들의 일상에 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 소아과 뺑뺑이 오픈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학병원이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책임 있는 2차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2차 병원이 다 필수 의료가 그러니까 소아과 하는 사람들 없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수술하는 부분이 아니라 돈 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지금 의사 정원 늘리는 것도 정원 늘려봐야 이 필수 의료로 가는 사람들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원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을 통해서 만드는 의료원은 반드시 필수 의료 영역별로 의사 2명씩 있어야 되는 거고 수가별 진료가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기 없는 종목 힘든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전체로 얘기를 하면은 1차 병원들, 동네에 있는 데들이 주치의처럼 아예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실 수 있게 만들고, 하지만 편찮으신 분들은 그런 공공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안 되는 것들,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3차 병원으로 가게 되고, 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2차 병원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2차 병원 빵개잖아요. 빵개.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부면허 시험장 자리에 만들자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상암동의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누리는 공공이 아니에요. 상암동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런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마포의료원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뭐 어쨌든 이번에 의료 사태로 어떤 의료계 민낯이 드러났는데 네. 그런 것처럼 필수 의료의 예. 핵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생기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 뭐 현실성 없는 대학병원이랑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는 이제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네. 이제 다 하셨으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포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마포는 공항에서 버스 타고 처음 만나는 도심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글로벌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의 정치권이 제대로 풀어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사실은 뭐 열심히 안 해도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뭘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뭐 못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네. 잘라달라고 하면은 제가 자르고요. 네, 아니, 네. 충분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공감하는 왜냐하면 주민들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주민들께서 마포가 변해야 된다,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된다는 열망을 이번 선거에서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치인은 도구예요. 혼자서 빛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잘났어도 지지해주는 이제 주민분들이 안 계시면 빛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표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의 컨셉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목동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를 네. 가져오겠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될 수는 없잖아요. 네. 삽으로 떠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예.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다만 여기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이고, 그러면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종류의 교육 관련된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브랜드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의 핵심이 다양성이고 문화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이미지의 랜드마크로 이 한예종 영상원, 디지털 영상원을 여기로 가져오는 것을 예.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사실 여기 홍대가 있기 때문에 홍대 근처를 중심으로 한 이제 홍대, 미대 내지는 애니고 입시까지 하는 학원가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가 새로운 영상, 문화예술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양성인데요. 사실은 노키즈존 이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네,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않고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의 특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다양한 이주민들,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 결혼하는 추세도 사실 또 늘어나 있고, 저희 언니도 형부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 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없고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걸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다. 여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암동만의 유니크한 그런 네.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예. 구체적인 거는 그 어디죠? 답지에도 있고 네. 그런 거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교통 문제도 아까 말씀을 말씀해 드렸죠. 주셨죠? 네. 예. 오늘 굵직한 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괜찮으세요?
사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네네. 대화해 나가는 자리를 가지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망원역 2번 출구 뒤쪽에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끌게요. 네. 예.